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았네. 통계적 추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징. 말이 졸라 어려움. 말만. 되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궁극적으로 실전에서 뭐랄까 실제 통계 조사를 하는 이제 실전은 여기부터야. 실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 좀 다음 얘기 모평균의 추정에서 하여간 지금 여기 통계를 우리가 왔어. 자, 진짜 결국 여기까지 왔네. 실은 통계의 목표는 통계라는 것을 하는 목표는 결국 이 세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네들 모의고사 보고 나서 통계치를 내는 그것의 최종 목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내기잖아. 맞지? 그치? 그럼 야, 평균을 계산할 줄 몰라서 이 짓을 해? 아니, 통계라는 건 집단이 매우 커. 너희들만 봐도 너희들 시험 보고 나면은 고등학교 세상에 전국에 뭐 요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졸라 많을 거 아니야. 즉 그런 상황으로 엄청나게 큰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내는 방식을 드디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야. 즉 그렇게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이 덩어리들을 앞으로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야.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됐지? 그래서 그 모집단의 뭐 어떤 확률 변수를 모집단의 그 확률 변수 하나를 x라고 합시다. 지금은 내가 뭐 항상 이런 설명할 때마다 드는 예시로 키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뭐 키 평균을 낸다고 생각해. 자, 키 고등학생들의 여기 우리 구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조사한다라고 해봅시다. 됐어? 그럼 당연히 그 평균이 우리의 목적은 이거야. 바로 이 평균 구하기. 모집단의 분산 있을 거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쓸 건데 이게 원래 모집단의 거식인 건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얘를 말 그대로 모집단의 평균 그래서 모평균이라고 불러. 이건 그럼 뭐라고 부르게? 모분산. 이거 모표준 편차. 됐나? 해서 우리의 목적은 얘를 구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어떻게 해? 표본을 뽑아야겠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못하니까. 맞아? 돌아다니면서 직접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 그래. 키를 전수조사해? 너 키 몇이야? 너 키 몇이야? 이러면서 다 돌아다녀? 비효율 정확하게 나오겠으나 비효율적.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뭐 그런 거 대표적인 거 그거지. 뭐 인구수 조사는 진짜로 머릿수를 다 세야 되지. 그치? 그런 걸 전수조사라고 해. 그 외에 이런 상황에서는 표본조사라고 해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겠지. 자, 일부분을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하게 될 거야. 됐냐? 표본도 그래도 뭐 한 1000명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데 뭐 일단 N명이라고 해볼게. 됐지? 됐지? 이 표본 뽑는 얘기도 잠깐만 합시다. 너네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표본을 어떻게 뽑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키 평균을 낸데 자 대표로 대표는 아니지? 표본을 뽑는데 얘가 뽑혔어. 만약에. 그럼 얘가 여기 표본 1번으로 가 있겠지. 맞아? 그럼 너네들 생각에 이론상 얘는 뽑혔으니까 더 이상 안 뽑히고 이제 딴 애 뽑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소위 말해 비보건 추출로 표본을 할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표본 뽑는 거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표본을 뽑는 임의 추출은 다 기본적으로 보건 추출 계산을 한다. 즉 이론상 얘가 2번 뽑힐 수 있는 거야. 됐냐? 왜 그렇게 할까? 오, 뭔가 생각 없이 뱉은 것 같은데 정답이야. 아니야? 생각하고 뱉은 거야? 정말? 앞에서 우리 경우에서 확률 계산을 때 해봤잖아. 그 공 꺼내고 다시 안 넣고 가면 확률 매번 바뀌지. 앞 사람이 뽑는 확률이 계속 바뀌지. 그럼 당연히 이런 큰 집단 계산 상황에서 그렇게 확률이 매번 바뀌면 계산도 굉장히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보건 추출을 해. 그리고 그래도 되는 이유가 집단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얘가 표본을 2번 뽑힌다고?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매우 낮을 거야.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 일산 지역의 고등학생들 중에 100명을 뽑아서 최신형 핸드폰을 공짜로 준다고 해봐. 뽑힐 것 같아? 안 뽑힐 것 같아? 절대 안 뽑혀. 한 번도 안 뽑혀. 근데 2번을 연속해서 뽑힌다고? 그럴 확률은 매우 낮지?
그래서 그냥 복원 추출로 계산해도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원 추출이야. 표본 뽑는 행위는. 됐어?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표본을 다다다다다다다 n명을 딱 뽑는 거야. 됐냐? 그럼 표본 뽑았으면 뭐해? 우리 뭐 하려고 그랬어? 평균 구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싹 다 모집단 평균을 한 번에 못 구하겠으니까 표본을 뽑은 거 아니야? 그럼 그걸로 평균을 내면 되지? 그건 해야지. 그거 계산은 해야지. 자, n명을 골랐으니 그거를 다 더해서 자네들이 잘 아는 평균 계산을 딱 때려. 됐냐? 이렇게 계산한 걸 표본 평균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쓸 거다. 저 x바가 표본 평균이란 뜻으로 원래 무엇의 평균 그러면 항상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지. 이거의 평균이란 뜻이잖아. 맞아? 유일하게 2라는 이 기호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평균 뜻 갖고 있는 게 얘야. 표본 평균이야. 얘를 계산하는 식,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잘 알고 있어야 돼. 왜? 문제에 따라 요 부분을 주는 경우, 요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요 부분이 소위 말해 그거야. 표본의 합이잖아. 이제 문제 풀 때 간간히 등장할 거야. 여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구하는 식 자체는 이건 뭐 외우는 거냐? 그냥 평균 구하는 거잖아. 알고는 계셔야 된다. 됐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본을 딱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면 표본 평균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지. 이렇게.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아직까지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할 거야. 실전적인 얘기는 저기 뒤에 신뢰도를 가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냥 이론상 얘기. 크기가 n이라 그랬지. 예를 들어 크기가 n인데, 야 100명 쳐볼게. 숫자로 해보자. 만약에 표본을 100명을 뽑았어. 100명 뽑는 방법은 무수히 많을 거거든. 100명이 저렇게 뽑힐 수도 있는데, 뭐 여기에서 이렇게 뽑힐 수도 있고, 100명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을 거야. 맞지? 뭐 이렇게 100명일 수도 있고 저렇게 100명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100명일 수도 있고. 맞아? 그럼 그렇게 뽑은 100명마다 다 이거 있겠지? 다 이거 있겠지? 이렇게 뽑은 100명의 평균, 저렇게 뽑은 100명의 평균 다 있겠지? 그럼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걸로 다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내는 행위를 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도대체 저 짓을 왜 해요? 아, 지금 아직 이론적인 얘기라 그렇구나 하십시오. 됐어? 이 짓거리를 할 거야. 약간 이제 여기에서 좀 예시를 들어본다면, 자, 우리끼리 키를 평균을 낸다고 쳐보자? 그럼 그냥 바로 다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잖아. 맞아? 근데 이 짓을 한다는 거지. 뭐 크기를 2로 해서 저렇게 평균 내고, 이렇게 평균 내고, 이렇게 평균 내고, 2명씩 평균을 다 낸 다음에 그걸로 다시 평균을 내자. 뭐 이런 거야.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면 그게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모평균과 똑같이 나와. 자, 이거 외워줘야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저 모평균과 같은 결과가 나와. 얘는 지금은 이제 문자로 써줄게.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한다면 요 놈은 n분의 모 분산이 되고, 실은 얘가 제일 외우는 거의 키포인트가 되겠지. 얘는 그냥 저거랑 같다 그러면 쉽게 외울 수 있잖아. 그리고 얘는 어차피 여기다 루트 씌운 거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 결국 요걸 잘 외워줘야 되겠지. 됐냐? 됐어. 외워줘야 되는 거. 됐어. 굳이 증명하지 않을 거고, 증명 어차피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런 거밖에 안 되지. 수학적으로 제대로 증명 아니야. 됐어? 뭐 평균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안 해.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헷갈리지 마. 여기서부터 이제 야, 이거 뭐라고? x의 평균, 모평균. 맞지? 이거 뭐라고? 표본 평균. 이건 뭐라고?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됐냐? 그 다음, 아까 n명을 뽑아서 평균 낸 게 이거라 그랬지. 당연히 표본을 이렇게 n명을 뽑았으면 표본 평균도 있겠지만 여기 안에 분산 표준 편차도 있을 거 아니야?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소문자 S로 보통 표시를 많이 합니다. 알고는 계시고. 됐어? 이거 주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 뒤에. 그래서 이제 이게 말로 읽어보면, 자, 이거 뭐라고 읽으면 돼? 표본 표준 편차. 됐어? 이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됐지? 다시 이건 표본 표준 편차. 이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됐냐? 말만 이래. 헷갈리지 마. 됐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 이건 표본의 크기. 이건 x의 평균 아니면 그냥 x의 분산 아니면 모분산. 됐어? x의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무슨 영어 시간 같아. 모평균. x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됐어? 영어 헷갈리지 마라. 그러니까 가끔 막 이거 알려주는데 그거 막 여기다 갖다 써. 이거 50이라고 알려주는데 막 뒤에서 막 마지막에 막 여기다 50 쓰고 앉아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 똑바로 잘 읽어야 돼. 알겠지? 됐지? 그리고 지금 이 그림 당분간 계속 그리긴 할 거야.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한번 딱 단편적인 예시를 들어주도록 하겠다. 자, 모집단 하나를 우리가 직접 노가다 뛸만하게 구해서 지금 현재 상황 정리를 좀 해볼게. 자, 모집단 1, 2, 3. 3명. 숫자 0, 1, 2, 3. 됐어? 됐지? 나온 숫자를 x라고 했을 때 모평균은 저거 3개 평균 낸 거. 됐지? 모분산 저걸로 분산 낸 거. 표준 편차 저걸로 표준 편차 낸 거. 됐냐? 중학교 하듯이 그냥 다 더해서 나누기 편차 제곱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이제 이산도 배웠겠다. 멋있게 표 그려서 어차피 공이니까 확률은 다 3분의 1일 거라 이렇게 구해도 되고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지. 자, 근데 지금은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표본 뽑는 걸 보여줄게. 자, 모집단이야. 3개야. 너무 많아. 좀 적게 표본 뽑아서 하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부터 크기가 2인 표본을 한번 뽑아볼게. 자, 아까 표본 뽑을 때 무슨 추출? 보건 추출이라고 그랬어. 그지? 따라서 여기서 표본 뽑는 거 다 나열해보자.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할게. 1이 2번 표본으로 뽑힐 수 있지? 그 다음. 순서는요, 다 구분하는 거야. 자, 표본 총 몇 개 나왔냐? 9개 나왔지. 되게 웃기긴 해. 하지만 이론상 얘기라 그랬어. 모집단 3개가 너무 많다고 크기 2인 표본 뽑기로 했는데 오히려 9개 나왔어. 더 많아졌지? 그냥 그렇구나 해, 일단. 자, 그럼 아까 이 x바가 뭐 구하겠다는 소리? 평균 내겠다고 그랬잖아. 이걸로 평균 낸다고. 1 평균 내면 몇이야? 1. 1과 2의 평균은? 1.5. 1과 3의 평균은? 2. 요건 1.5. 요건 2. 얘는 2.5. 얘는 2. 얘는 2.5. 얘는 3. 지금 여기 밑에 쓴 노란 것들 있지? 이게 지금 다 표본 평균들이야. 아까 말한 대로 표본 평균이 여러 개 나올 거라 그랬잖아. 여러 개 나올 수 있지. 크기가 2인. 맞아? 됐어?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이걸로 다시 평균을 낸 게 이거의 뜻이야. 알겠지? 자, 이해는 해. 최소한. 요게 이걸로 분산 낸 거고. 됐냐? 그래서 지금은 한번 실전에서 이제 이렇게 x바까지 구해가지고 표 그릴 일은 거의 없어. 왜냐면 어차피 이 공식으로 다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요 x바를 가지고도 분포를 한번 써볼게. 일단 여기 x의 분포, x만 가지고 그냥 모집단만 가지고 분포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자 구경해.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그냥 평범한 이산확률 변수 표야. 그치? x바로 그려보자. 일단 나올 수 있는 값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1, 1.5, 2, 2.5, 3 이렇게 5종류 나오지. 확률은 1 나올 확률 몇이야? 전체 9개 중에 1개, 9분의 1. 1.5는 2개 있지? 9분의 2. 얘는 9분의 3. 얘는 9분의 2. 얘는 9분의 1. 됐냐? 자, 지금 뭔 얘기를 하려나 하면 어차피 결국은 너네들은 실전에선 그냥 받아들이고 풀면 되는데 그냥 처음이니까 얘기는 해주는 거야. 요 x는 이 모집단은 웬만하면 실전에서도 그래. 원래 보통 이제 얘 정규분포 따른다고 해줘. 정규분포. 그럼 당연히 x바도 같이 정규분포를 따르거든. 근데 실은 그게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너무 예시로 들기엔 너무 개수가 적지만 모집단 하나만 더 늘려도 이거 16개 나와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3개로 했는데 그냥 대충 느낌만 봐.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표본 평균만 봐도 분포가 대충 이런 정규 분포 모양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 뭐 이거는 뭐 외요에 지금 그냥 보여준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그래서 실은 어차피 너네들이 신경 쓸 일은 없지만 X 모집단의 의무와 상관없이 표본을 이런 규칙으로 뽑게 되면 웬만하면 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 별말 없어도. 됐어? 대신 이 X바의 분포는 당연히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 얘네로 그림을 그려야 돼. 됐어?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 정규 분포 그래프 그릴 때 이름 쓰라 그랬지? 맞아. 이제 2개 그려야 되잖아. X로 물어봤으면 이걸로 그려야 될 때도 있을 거고 X바를 물어봤으면 이걸로 그림을 그려야 될 때도 있을 거야. 됐지? 그래서 그걸 잘 이름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네들 아직 초심자일 때 이제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면 돼. 자,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려줄게. 지금 설명하느라 이렇게도 썼지만 너네들이 문제를 보다가 표본을 뽑는데 표본 뽑는 문제다. 모집단 그러면 즉시 땡땡 모집단의 확률면서 X도 파악 잘 하시고 그럼 여기에 모 평균이 있을 거고 모 분산이 있을 거고 모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알려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쓰고 안 알려줬으면 냅두고 표본 뽑으래. 뽑아. 뭐 크기가 뭐 60인 표본이래. 뽑아. 그럼 여기에 뭐 표본 평균 X바가 있겠구나. 됐냐? 받아쓰기.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마다 계속 해야 될 일. 그리고 동시에 X바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저 자식도 이렇게 삼형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얘를 구하는 건 공식으로 딱딱딱 외워서 잘 쓰시고. 됐냐? 여기까지가 기본 작업이다. 됐지? 표본 뽑는 문제래. 그럼 너네들은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풀다가 이제 마찬가지야. 점점 익숙해지면 실은 이제 분산별로 쓸 일 없거든. 생략, 요거 생략, 요거만 쓴다던가 알아서 조금씩 속도를 올려가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조심해야 될 거, 요 X바에 대해서 얘 X바를 구하는 계산이 실은 뭐 예를 들어 지금처럼 표본의 크기가 60이라 한다면 60개의 표본을 다 더해서 나누기 이렇게 한 계산이다. 즉 때에 따라 이렇게 표본의 합을 갖다가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즉 이거 표본의 합을 갖다가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넘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써야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 됐지?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이제 문제풀이 시작. 여기가 이제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려나? 이걸 아마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싶어. 지금은 여기 1번 익숙하면 바로 식 세우고 다 풀 수 있는데 아직은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보자. 그러니까 표본 평균, 표본 뽑는다는 소리야. 그지? 모집단 X는 지금 실생활에서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 아니니까 딱히 그냥 X를 뭐라 설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X라고 써주기나 합시다.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알려준 건 쓰고 네 감사합니다. 10 얘도 같이 써주고 크기가 N인 표본을 표본 뽑는데 그럼 거기에 평균 낸 게 이게 이랬을 거. 그럼 이제 얘네들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라 그랬어. 그리고 공식까지 다 써. 뭐야? 이거는 공식으로 뭐 평균과 똑같다. 안 알려주면 안 알려준 대로 쓰면 되고 얘는 뭐라고? 표본의 크기 이거분의 요거 그리고 얘는 그럼 루트 씌우면 되니까 받아쓰기 끝. 됐지? 됐지? 그래서 하는 거 보자. 뭐 구하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0.5 이하가 되게 해라. 이거 뭐야? 누구야? 이거 누구야? 얘 말하는 거지. 맞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 말하는 거지. 맞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0.5 이하가 되라. 끝. 됐지. 약간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모평균, 모분산, 대놓고 모집단. 또 그림 그려줍시다. 모집단, 확률변수 X, 딱.
딱 모평균이 20, 모분산이 12. 그럼 모표준 편차는 루트 12. 크기가 3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겠다. 그럼 여기 x바가 있을 건데 이렇게 쭉쭉 있을 건데 저기에서 뭔가 이상한 말이 보이네. 일단 쓸 건 쓰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3분의 12니까 4. 그러면 이거는 2까지.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뭔가 수상한 게 있어. 갑자기 표본의 합? 아, 여기서 나오는 거 하면서 이제 잠시 따로 빼서 써주면 돼. 자, x바를 구하는 방법은 크기가 3이라 그랬으니 표본 셋을 뽑겠지, 그치? 그 표본 셋을 뽑아가지고 더해서 나누기 3 한 계산이 얘일 거란 말이지. 이때 표본의 합은 바로 여기에 들어있지. 이거를 지금 y라고 놓은 거네. 다시 말하면 관계식 준 거네. y로 정리해서 바꿔먹으란 얘기네. 따라서 문제에서 이 y를 구하라 했으니 이건 이제 많이 했던 거지, 그치?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대신에 3x가 아니라 3x바야. 이걸 계산해주면 될 거고, 마찬가지 vy를 구해라. v3x바를 구해라. 9 곱하기 이거를 구해라. 얘는 이미 여기 다 잘 나와 있고. 이런 순서에 맞춰서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래. 알겠지? 시킨 대로 잘 해야 안 헷갈릴 거야. 하나하나 이해해야 되는 것들은 이해하고 외워서 그려야 되는 건 그리시고 이런 식으로 잘 하나하나 시킨 대로 잘 따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되면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야. 가자. x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또 막 모집단 이런 거 얘기가 있는 걸로 봐. 표본 뽑는 개념인가 보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있을 거고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일 것이며 표본의 크기가 3이고 x바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여기 자리가 없다. 밑에다 쓸게. 얘네들이 쫙쫙쫙 있겠구나. 근데 문제 일단 공식으로 다 쓰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걸 요구하고 있네. 아, 이거 구해야 되는구나. 구해야 될 거 파악하고. 됐지? 이거는 뭐 공식이니까 64 곱하기 이걸 구하란 얘기지. 됐냐? 됐지? 나 결국 얘 구하려면 뭐 구하면 된다? 이거 구하면 된다. 이거 구하면 된다. 저게 뭐라고? 저게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이잖아. 이산확률 변수 표를 보면서 분산 구해라. 요 A는 뭐 항상 하던 거지 뭐. 요 몇이야? 8분의 몇이냐? 3, 4, 5, 8분의 3이네? 됐냐? 나중 가면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간격이 일정한데 확률이 대칭성이 띄네? 이거 평균 보나마나 1.5. 분산은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잘 계산하시면 되고. 됐어? 이런 건 좀 빨리 한 건데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잘 연습한 대로 분산 구하는 계산. 야, 그래도 이제 분산 구하는 계산을 이산확률 변수 연습 좀 했으면 아직 이렇게 한 줄로 바로 가능? 아직은 무리면 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0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하면 되지? 통분도 다 해놨겠다. 바로 이렇게 가능? 제곱의 평균 0 뒤지시고 1, 3, 3 더하기 제곱하면 4, 3, 12 더하기 제곱하면 9, 1은 9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은 딱 하고요. 아직은 아닌가? 아직은 아니면 천천히 하시고. 됐냐? 이런 건 그냥 빨리 숙련돼야 되는 거지. 됐어잉? 그 다음 4번. 주머니 속에 1, 2, 3 숫자가 적힌 공이 각각 2개, 3개, 2개 들어있다. 1, 1, 2, 2, 2, 3, 3. 여기에서 3개의 공을 추출할 때 적힌 수의 평균을 얘도 어쨌든 일단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크기 3개. 이거를 지금 하라는 얘기구나. 빠르게 해야 될 일을 파악해 주시고 이때 지금 얘랑 얘 2개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됐냐? 그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보면 그냥 모집단을 그냥 줘버렸지. 맞아? 그냥 모집단을 그냥 야 이런 상황이야. 3개 꺼내는 게 표본의 크기라고 지금 사용이 되는 거고. 맞아?
그치? 따라서 너희들도 직접 이거를 다 직접 구하란 얘기인 거야. 됐냐? 여기서 또 보인다고, 3개의 공을 뽑는 거네? 그러면서 전체, 몇 개야? 5, 6, 7, 7C3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저 3개 뽑는 게 7C3 그게 아니야. 이건 지금 표본의 크기고. 지금 여기서 X는 항상 기준은 1개인 상황인 거야. 됐어? 됐지? 따라서 지금 상황 다 던져주고 너희들더러 직접 이산항률 변수 표 그려서 이산항률 변수잖아. 표 그려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라 이 얘기야. 숫자도 3개밖에 없네. 확률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분의 2 요거 7분의 3 요거 7분의 2 가지고 평균 내면 여기 분산 내면 여기 표준 편차 구하시고 하란 얘기. 됐나? 즉 지금 여기 부분은 다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안 주고 그냥 계속 앞단원에서 배운 이산항률 변수 상황 아니면 뭐 다른 상황 이런 걸 던져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됐지? 그리고 이제 보통 스타일의 문제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될 거다. 문제를 잘 읽어줘야 돼. 400점 만점이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응시자 성적의 평균이 250점. X 파악부터 해야 되겠네. 이 문제의 X는 무엇이지? 응시자의 성적이겠지. 맞아.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라. 응시자 한 명의 성적일 거야. 뭐 점수 그래도 되고. 됐나? 그것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46점 이상일 확률 이러지 말라고. 아니야. 문제 똑바로 읽어. 이미 추출한 100명, 일단 표본 뽑는단 말 나와 있는 거야, 저게 지금. 그럼 모집단, 평균이 지금 250. 분산이 아마 표준 편차가 40이니까 이게 요거겠지? 표준 편차가 40. 여기에서 100명을 뽑는다라고 한 것이고, 일단 표본 뽑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반자동. 아직 초보자일 때는 반자동. 100분의 40 제곱. 굳이 계산하지 마. 어차피 얘를 많이 쓸 거니까. 루트 잘 씌워서 그럼 10분의 40. 여기까지는 일단 반자동. 됐지?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구하라는 걸 잘 보면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 이미 추출한 100명의 성적의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분명히 써 있지. 100명의 성적의 평균. 이거지. 얘 말하는 거 맞지? 100명의 평균. 맞아? 즉 저거 정확히 받았으면 100명의 성적의 평균이 246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확률 변수 X를 지금까지 내가 시킨 대로 잘 세팅하는 습관 들여놨다면 적어도 저게 X는 아닌 걸 알아야 돼. X 아니야, X 바야. 그치? 됐어? 됐지? 따라서 이걸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자네들은 무슨 그래프를 그려야 돼? X바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모집단 가지고 이거 정규분포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이걸로 그려야지. 됐냐? 즉 X바의 분포로 그림을 그려서 확률을 구해야지. 평균은 250. 표준 편차는 4. 246 이상. 됐냐? 그런데 결국 가야 되는 곳은 거기야. 거기. 뭐 이름이 바뀌었지. 결국은 일로 와야 돼.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Z로 잘 데리고 와서 240. 야, 이 몇이야? 야, 너무 똑같네. 마이너스 1이겠네. 그치? 여기 구하라는 얘기야. 됐지? 계속 그릴 거니까 울고 먹어야지. 자, 어느 모집단이, 근데 지금은 이제 딱 특별한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냥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만 놔둡시다. 표본 뽑는 거네. 이미 추출이란 말 있는 거 보이니? 표본 평균, 모평균이 50. 36이라고, 그냥 36이라고 써있다. 분산이 36, 표준 편차 6.
크기가 n인 크기를 안 알려줬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네. 그럼 일단 잠시 스탑하고 여기 공식으로 채워주시고. 다 했다. 구하는 건 그냥 대놓고 식으로 줬네. 그냥 대놓고 x바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걸로 정규분포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 주어지고 x도 그 다음 x바도 두 개 다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엉뚱한 거 그림 그려서 이상한 데서 확률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걸로 해야 돼. 루트 n분의 6 구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알려준 거. 47, 53 47, 53 간격은 똑같은 거 확인되지. 하여간 요 사이의 면적을 알려줬네. 0.96 됐어. 결국은 일로 가야죠. Z로 잘 가자. 근데 약간 그래도 좀 훈련이 좀 많이 했다면 이게 어차피 간격이 똑같아서 한 놈만 가져가도 답을 구할 수 있지. 하나만 가져가자. 53 빼기 3이고 밑에 저기 6 루트 n분의 6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번분수 처리 잘 해주시고 6분의 3 루트 n 2분의 루트 n 여기가 2분의 루트 n이네. 그럼 여기 전체 넓이를 0.96이라 줬으니 절반은 그럼 0.48인 거 확인. 0.48이 되는 Z2이네. 요게 2구나. 이렇게 그냥 잘 하던 대로 잘 하시면 돼요. 됐지? 됐지? 뭔가 딱딱딱딱 정확하게 원리를 가지고 정리가 되셔야 된다. 다음 7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수명은 X파. 전구 한 개의 수명. 전구 한 개의 수명. 그치? 평균이 2000시간. 어이고 2000. 표준 편차가 200. 그럼 얘는 200의 제곱.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전구 중에 N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부등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되는데 원래 부등식은 내가 전애들 1학년 때부터 말했지만 1학년 2차 부등식 할 때부터 말했지만 원래 부등식의 해석은 언제나 내가 뭐라고 그랬니? 일단 등식이라고 놓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 보고 마지막에 작거나 같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어. 그지? 원래 부등식의 해석은 일단 등으로 보고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순서. 즉 일단은 0.9가 되는 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 채우다 말았네. 마저 채우자. X바 잡혔고 그럼 여기는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2000. 여기는 공식으로 n분의 200의 제곱. 그럼 여기는 루트 n분의 200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X바의 확률이 주어져 있으니 X바의 분포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될 거고 2000 여기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200 그대로 1900부터 2100이면 또 마찬가지로 같은 간격이네. 여기 넓이가 0.9다. Z로 가고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지. Z로 잘 가자. 마찬가지로 요 놈만 옮겨볼까? 2100 빼기 2000 나누기 200에 자, 저 번분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200분의 100 루트 n이지. 2분의 루트 n이네. 뭐 여기랑 간격이 똑같은 거 확인했기 때문에 저 1900이란 애는 보나마나 부호만 바뀐 요 반대편에 이렇게 들어와 있겠지. 됐지? 여기 넓이가 0.9다. 여기 넓이가 0.9다. 실은 0.9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반이 0.45인 게 더 중요하지. 0.45인 값을 여기 줬네. 넓이가 0.45일 때 X축 거기 X좌표 1.65라고 줬지. 얘가 1.65겠지. 따라서 루트 n은 1.65에 2 곱하면 22, 13 3.3 그럼 제곱해야 되나요? 맞아. 여기에서 이렇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때로는 이렇게 세 자리 던져줄 때도 있어. 그럼 그냥 진짜 제곱하는 건 맞아. 3.31 곱하기 3.31 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3.3. 3.3 곱하기 3.3은 9, 9, 9, 9, 9, 8, 10.89? n은 10.89 확인되지. 됐냐? 이제 부등호 방향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네. 자, 지금은 우리가 그냥 딱 0.9가 되는 걸 구한 거고. 자, 정신 차려 봅니까? 0.9보다 크거나 같아지래. 자, 다시 넓이지, 넓이가 확률이잖아. 넓이가 지금 0.9보다 커져야 되는데, 즉 어차피 좌우 간격은 똑같잖아. 지금 요게 딱 0.9지. 야, 넓이가 더 커지려면 더 벌어져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오른쪽만 보면 정확히 10.89일 때 여기일 거야. 더 넓어지려면 더 오른쪽에 박혀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실은 얘가 지금 1.65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잘 옮길 수 있겠어? 맞아? 그래서 정확히 1.65일 때 넓이가 0.45, 0.45 되면서 0.9인 거 확인이 됐는데 문제에서 분명히 0.9보다 더 커지라 했기 때문에 1.65보다 더 큰 곳에, 더 오른쪽에 얘가 들어와야 된다고. 맞지? 다시 말해, 얘가 이거보다 커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거라고. 즉 넘겨서 이렇게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일은 없었고, 즉 여기가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러면 이제 n의 최소값은 11이 되는 거지. 다음 8번까지 하면 표본 평균 기본 문제 끝.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무게의 평균이네. 사과의 무게가 x 확인. 그 다음 이 농장에서 생산된 사과 중에 이미 추출한 100개의 평균, 표본 평균 언급 확실하게 돼 있지? 가자. 모집단 사과 한 개 무게. 뭐 평균 300. 단위에 장난질 치는지는 잘 보시고. 표준 편차 40. 40제곱. 이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을 하겠다. 이 100개의 평균이 x바. 자, 그럼 또 x바에 대한 분포, 삼형제를 그대로 또 잘 써주시고. 그럼 여기가 100분의 40의 제곱. 제일 중요한 표준 편차는 그럼 10분의 40이니까 4. 뭐야? 이미 추출한 100개의 무게의 평균이니까 확실히 x가 아니고 얘 말하는 거 맞지? 100개의 평균, 그지? 100개의 평균이 k 이상일 확률이 0.8413 이하가 되라. 와, 진짜 받아쓰기, 그지? 그리고 아까 위의 문제를 이번엔 말로 돼 있을 뿐이네. 우리는 어쨌든 일단 등호익령으로 생각하고 푼 다음에 마지막에 옮겨보면서 방향 확인할 거야. 가자. x 바로 분포를 그려야 되겠지. 300. 표준 편차는 4. k 이하, k 이상이 0.8413이면 꽤 넓거든? k는 이쪽에 있겠네. x바가 너무 밑에 내려와 있어. k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k 이상일 확률이 절반 이상 넘어가니까. 그럼 중요한 건 여기가 0.5일 거고 8413인데 0.5를 빼면 여기가 0.3413 확인. 됐지? Z로 갑시다. 아이고 씨. Z로 갑시다. K를 잘 옮겨와라. K 마이너스 300. 여기가 0.3413. 확인. 어디야? 얘도 지금 장난질 쳐놨네, 여기. 지금 이거 표에서 Z보다 그냥 오른쪽 전부의 영역을 알려주는 거네. 그치? 됐냐? 그럼, 이거 그냥 원본으로 봤어야 되겠네. 아까 원본이 8413이었지? 요거 보면 되네. 맞지?
1일 때지. 다시 말해. 이럴 때를 알려준 거라. 쟤는 지금 현재 어디를 알려준 거야? 요쪽 알려준 거지. 1보다 왼쪽이 저 8413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야. 그치? 대칭되는 점을 알려준 거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 됐나? 그리고 이제 이건 뭐 K는 구하면 될 텐데 부등호 방향 체크만 확인하십시오. 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실은 문제에서는 이 0.8413보다 더 작아지라 그랬어. 그럼 너희들이 봐야지. 정확히 여기에 꽂히면 딱 8413인 거고 더 작아지려면 지금은 일로 가야 되지. 맞아?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요 4분의 K-300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커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인 지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친다면 좀 더 오른쪽에 얘가 박혀야 넓이가 더 좁아지는 거 확인되지. 즉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부등호 방향까지 잘 설정해 주시면 이제 끝나겠네. 마이너스 4 넘어가면 296인가? 그래서 K의 최소값은 296이 되는 겁니다. 됐지? 여기도 빨리 문제 푸는 법 이렇게 세팅하면서 푸는 법 빨리 익혀야 돼. 알겠지? 다음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다. 모평균의 추정. 그래서 신뢰도 신뢰 구간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풀이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나는 참고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외우라고 할 거야. 어쨌든 여기는 공식이나 뭔가를 외워서 때려박아서 푸는 부분이 맞아. 대충 신뢰 구간이 뭔지 설명을 해줄 거야. 저런 게 신뢰 구간이구나. 그런데 결국 문제 풀 땐 공식 대입이야. 그림을 잠시 후에 설명해줄 그림 그리는 법을 외우던지 아니면 이제 보통 교과서나 아마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그냥 이거 공식 외우라고 하거든. 요거를 때려 외우던지 둘 중 하나야. 나는 그림을 주로 하는 편인데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본인이 편한 대로. 자, 일단 여기 신뢰도 신뢰 구간이 드디어 통계 마지막 실전이다. 실전이야. 실전. 자, 요 X를 아까 예시한 대로 키라고 한번 놔볼게. 학생 한 명의 키. 됐지? 이제 실전이야. 뭐 여기 뭐 일산 전 지역의 고등학생 키라고 합시다. 그럼 저 모집단이 일산 전체 학생이 되겠지. 모집단이 일산 전체의 이 학생이 되겠지. 그럼 분명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 수학적으로는 다 더해서 나누기 몇 한 실제 값이 있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목적은 얘를 추정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뭐 해줘? 표본을 뽑는 거고. 표본을 뽑아. 자, 일단 표본을 뽑자. 일단 100명도 적어. 그래도 표본 조사할 때 보통 실제로 뽑을 때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뽑아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쉽게 설명을 위해 100명을 뽑았다고 쳐볼게요. 됐냐? 지금부터는 그냥 잘 구경하면서 흐름을 잘 이해해 최대한. 그럼 이 100명의 평균이 있을 거야. 맞지? 이거는 이제 직접 계산해서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도 얘를 줄 거야. 여기다 갖다 쓰면 안 돼. 이거 아니야. 표본 평균을 줄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라. 이걸 주면 그럼 뭐 평균을 준 건데? 아니야. 얘를 줄 거야. 지금은 예를 들어 뭐 100명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뭐 165라고 해볼게. 됐지? 그 다음 분산 표준 편차도 다 여기서 구할 거야. 표준 편차까지 딱 구해서 뭐 예를 들어 뭐 2라고 해볼게. 됐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문제마다 다른데 이걸 주는 문제들도 보통 예를 많이 주거든. 근데 니들 잘 보면 이상할 거야. 왜?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 구해야 되지? 그지? 잘 들어. 분산 구하려면 평균 알아야 되지? 근데 얘를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구해? 말이 안 되거든? 근데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설명은 해줄 거야. 실전에서는 실은 100명을 구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 구할 거야. 맞아? 그러면 가끔 문제에서 예를 줄 때도 있어. 어쨌든
여기 표본의 표준 편차를 주잖아? 그럼 묻고 따지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놓고 쓰면 돼. 여기까지 갖다 놓고 쓰면 된다. 첫 번째. 됐냐? 됐지? 왜요라고 한다면 수식적인 증명은 보여줄 수가 없고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어. 여기 소금물이 있어. 약간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져. 그냥 추상적인 설명이야. 소금물이면 여기에 소금 알갱이들이 막 있는 거지. 됐냐? 얘네들의 간격을 분산이라고 생각합시다. 표준 편차. 맞아? 그럼 표본을 뽑는다는 얘기는 이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딱 뜨겠다는 소리야. 맞아? 그러면 그렇게 떴을 때 그러니까 잘 섞었다면 이렇게 일부분을 떠와도 여기 입자 알갱이들의 간격은 별로 큰 차이가 없겠지. 그런 느낌으로 갖다 쓰는 거야. 아니면 어차피 방법이 없어. 아까 여기 공식, 요 공식. 방금 앞에서 배운 요 X바의 공식에 의하면 이게 필요하거든. 얘가 필요하거든. 근데 모평균을 모르는데 저거를 어떻게 구하냐고. 우리는 이거밖에 구할 수가 없는 걸.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통계는 정확한 값을 맞추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거야. 아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계산했던 것처럼 아이씨 야 그냥 뭐 이건 비슷할 거야 하고 그냥 갖다 놓고 쓰는 거야. 알겠지? 됐지? 뭐 실은 뭐 이해가 아니라 그냥 쓰는 거야 이지 뭐. 이렇게 간단한 표면적인 추상적인 예시를 보여줬지만 됐지?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래도 구할 수는 있게 됐고 여기가 이제 4 여기가 2 이렇게 되겠네. 됐냐? 됐지? 자 그러면 현재 결과를 잘 보여주면 이 X바의 분포를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여기 잘 봐. 여기가 모평균이야. 그 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는 야 일단은 그냥 이렇게 쓸게. 이걸로 그냥 이렇게 그냥 얘 자체를 그냥 그대로 쓸게. 됐지? 자, 첫 번째 질문. 이게 정규분포가 X로도 그릴 수 있잖아. 이걸 만약에 X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지? 야, 여기에 있는 값들은 다 뭐야? 뭐야? 여기에 있는 값들은 다 뭐야? 한 명 한 명의 키야. 제 키 여기 어디 있을 거고, 네 키 여기 어디 있을 거고, 내 키도 난 고딩이 아니잖아. 제 키는 여기 어디 있을 거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키가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됐냐? 그럼 여기엔 뭐가 있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수치들은 하나하나가 다 뭐야? 한 명의 키야? 아니지. 100명의 키 평균이야. 여기에 저쪽 100명 평균이 여기 써 있을 거고, 여기 100명 평균이, 그러니까 여기엔 100명의 평균들이 들어가 있어. 우린 그 중에 하나 찾은 거야. 맞아? 개념을 알겠지? 여기 있는 수많은 100명의 평균들 중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의 값을 찾은 셈인 거야. 지금은 이제 내가 165라고 예시를 들었지. 됐냐? 그럼 신뢰도 신뢰 구간이 무슨 개념인지 자 지금부터 잘 개념? 정의야 정의. 외요가 아니라 신뢰도 신뢰 구간의 정의. 우리가 구한 이 X바를 기준으로 일정하게 좌우에 같은 간격으로 길이를 두 개를 잡아. 구간을 두 개를 잡아. A부터 B까지. 지금 일부러 그림을 그린 거야. 자, 이 구간 사이에 모평균 들어가 있지. 맞아? 맞지? 그렇게 되게 구간을 잡는 거야. 어떤 계산법을 통해서 잠시 후에 보여줄. 그래서 딱 그 계산을 통해서 구간을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모평균 M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A 이 안에 모평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내면 이게 통계조사 결론. 그래서 그럴 확률이 95%입니다. 이걸 신뢰도라고 그러고. 됐냐? 당연히 구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모평균이 바깥에, 즉 삑살이 날 수도 있지. 그 확률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한번 숫자 예시를 들어볼까? 예를 들었다 해가지고 어떤 계산을 통해서 구해봤더니 160, 170 이렇게 나왔다 쳐. 그럼 지금 이제 통계 조사 결과 우리 일산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 평균은 160 이상, 170 이하일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이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야. 됐냐? 근데 이게 구간을 적절히 잘 잡아야 돼. 내가 100%로 추정해볼까? 100은 없지, 솔직히 말하면. 99.999%로 내가 키를 추정해볼까? 165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대신 간격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잠깐만, 이런 몇이야? 10, 155, 155. 야, 이렇게 추정하면 이거 거의 99.999% 아니야? 아니야? 그치? 키 평균이 10cm 이상, 330cm 이하일 것입니다. 누가 몰라? 맞아? 신뢰도 높이겠다고 너무 넓게 잡아도 안 돼. 그냥 이해만 해. 그치? 너무 넓게 잡으면, 그렇지, 확률은 높겠으나 이건 별로 효율이 없는 자료. 누가 몰라요?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렇다고 이걸 또 너무 막, 기강, 막 164.9부터. 그래도 간격이 같은 건 지켜야 돼. 165를 중간으로 해서. 165.1. 야, 이렇게 내면. 만약에 맞다면 대박이야. 거의 맞춘 거지. 그지? 그러나 그럴 확률이 매우 낮겠지. 맞아? 그 적정 수준이 보통 95 아니면 99%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제일 많이 쓰고,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거를 미지수로 또는 다른 문자로, 다른 숫자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됐냐? 신뢰도 개념을 알겠지? 100명을 뽑아서. 대신 이 100명도 다 전제 조건 잘 뽑아야 돼. 됐냐? 고등학교 키 평균을 낸다고 했으면 골고루 잘 뽑아야지. 뭐 예를 들어 남학생만 100명 갖다 뽑으면 평균이 올라가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최대한 골고루 잘 뽑았다는 가정으로 어차피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목평균 165를 냈으면 이제 잠시 후에 알려줄 계산을 통해서 구간을 딱 측정을 해서 이 안에 목평균이 있음, 확률은 몇 퍼센트 이라고 결론을 내는 걸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신뢰 구간, 여기 신뢰도. 됐지? 이해는 했지? 그럼 그 구하는 방법은 다시 A, B로 돌려놓을게. 그 구하는 방법은 어차피 공식으로 외워야 되지만 처음이니까 과정으로 보여는 준다.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그 세 번째 그래프가 이거야. 가정해. 야, 이 165가 모평균이겠냐? 이게 과연 모평균일까? 알 수 없음이지, 당연히. 그런데 이 X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에도 답이 나와 있어. 실은 모평균과 일치하는 수치가 제일 많긴 해. 잘 뽑았으니까. 잘 뽑았다는 가정으로 한 거니까. 맞냐?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하는 그래프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빠르게 신뢰도 전용 그래프라고 이렇게 이름을 쓰긴 할 건데 이런 주제의 그래프야. 얘가 모평균일 확률을 생각해봐. 우리가 잘 뽑아서 구한 165가 모평균일 확률을 생각해보면 잘 뽑았다면 실제로도 그 모평균과 일치하는 X바가 제일 많기 때문에 모평균이 X바가 모평균일 확률은 제일 가운데, 제일 높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맞아? 이거 외우는 거야. 이론상 존재하는 그래프가 아니야. 아까 공식을 외우던가 그림을 외우던가라 그랬지. 그림 그리는 법 설명 중이야. 졸라 잘 뽑았으면 저 X바가 가운데 있을 것이고 표준 편차는 여전히 그러니까 약간 여기 X바들을 이렇게 생긴 그릇에서 별 모양 그릇으로 옮겨 닫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전히 얘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표현해. 95% 추정 한번 해볼게 먼저. 즉 95%다. 저 A와 B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이렇게 될 확률, 여기 안에 면적이 0.95가 되게끔 구간 두 개를 잡으면 이게 바로 95%로 추정하는 방법이야. 이 그림 그리는 법을 외우던가. 됐냐? 됐지? 그럼 그림을 그렸지.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돼? 또 거기로 가면 돼요. A, B 구해야 되잖아. 넓이 알고 있고. 그럼 다시 결국 최종 목적지는 여기야.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게 되면 실은 어차피 여기 구간이 길이 간격이 똑같은 건 정의가 그러하기 때문에 실은 한 놈만 옮겨도 구할 수는 있어. 옮기는 계산이 B-165에 나누기 지금 이제 쓰자 0.2잖아. 됐냐? 여기 전체 넓이가 0.95면 절반은 0.475란 말이지. 그래서 이 0.475가 되는 여기 그 정기분포 표상의 Z값이 1.96이야. 즉 얘가 1.96이 되는 B값을 계산을 통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냐? 요 1.96은 문제마다 일부러 너네들 계산 편하게 하라고 1.9라고 주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공식을 외울 때 1.96이라는 수치로는 외우지 말고 나는 여기 잡히는 값을 K라고 앞으로 쓸 거거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 즉 신뢰도 구하는 방법 그림을 그려서 옮겨. 됐나? 아니면 아까 그 공식을 그대로 갖다가 외워서 쓰는 방법도 있어. 자, 다시 한번 그 공식에 대해서 내가 공식 외우라고 하는 건 따로 있어. 이거 말고 외워야 되는 공식은 실은 따로 있어. 그 설명을 위해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이번엔 풀 버전으로 문자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번엔 완전 문자로 정기분포를 따르는 어떤 모집단에서 신뢰도 추정하는 거를 다시 한번 풀 버전 문자로 해보도록 하겠다. 자, 표본의 크기 n인 표본을 뽑을 거라 그랬고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봐. 여기서 표본 평균 구할 거고 표준 편차 구할 거야. 얘 구한 건 여기다 갖다 놓고 쓰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요놈들의 분포가 요래 있는 거고 요거는 여전히 앞에서 배운 대로 공식 이용해서 다다다다 구하는 거고 어쨌든 신뢰도도 표본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도 문제면 또 똑같아. 이 그림 그리면서 풀어야 돼. 자, 그리고 만약 95%를 일단 계속 할게. 95%로 모평균 추정해 봐 그랬어. 그럼 즉시 이제 그 세 번째 그림을 그리란 얘기야. 내가 졸라 잘 뽑았다면 얘가 가장 모평균일 확률이 클 것이다 라고 가운데 놔두고 95%요? 그럴 확률, 즉 여기 사이에 면적이 0.95가 되게끔 구간 2개 설정해서 잡아야 되는구나. 여기 표준 편차는 여전히 그대로 얘. 잘 공식 외우듯 그림 외워서 풀었으면 Z로 옮기면 끝. 해서 지금 완전 문자로 다 옮겨볼게. B부터. 그러니까 여기 95%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Z에서 자네들이 표에서 찾아야 되는 값은 여기 사이의 면적이 0.95가 되는 여기 좌표를 찾아야 돼. 여기를 그냥 잠깐 K라고 넣을게. 여기 마이너스 K. 요거 K 뭔지 잘 봐라. 이 K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해당 신뢰도에 해당하는 여기 Z에서의 X좌표를 K라고 놓은 거야. 즉 이제 다 옮겨. 자, B부터 옮기자. B 마이너스 정 가운데 나누기 요놈. 됐지? 얘가 어디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되지? 얘가 K다. 그래서 이걸 B로 정리하면 되지. 얘 곱해서 넘겨주고 X바 이항시켜주면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공식이야. 교과서나 내 책에도 나와 있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A도 옮겨. 나누기 요거. 얘는 요쪽에 와야 되지. 마이너스 K.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A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 됐냐? 내가 외워야 된다고 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즉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우리가 모평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지. A와 B를 구했다 치고 따라서 모평균 M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결과 모평균은 최소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내면 이게 결론을 낸 거거든. 끝이거든. 근데 여기 가운데다가 M을 쓰는 이유는 당연히 M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M을 쓴 거야. 그런데 원래 A와 B의 정중앙에 X바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 됐나? 즉 신뢰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네들은 여기에서 두 개의 식을 공식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공식,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공식, 저 양 끝에 실내 구간의 정중앙이 x바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했던 과정이 보여주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결론은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해야 되니까 가운데다 m을 갖다 놓는데 x바는 정중앙 값이야. 됐냐? 첫 번째. 두 번째,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뭐게? 문자 그대로야. 으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실내 구간이잖아. 그럼 길이는? 이 길이 어떻게 구해? 빼. 즉 실내 구간이 주어졌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b 빼기 a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을 공식으로 여기를 잘 외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해보면 돼. 빼봐. 아 직접 빼봐. 어떻게 되나. 빼봐. x바는 날라가지. 이거 빼기 마이너스 이거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돼? 2k라고 나오지. 맞아? 즉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은 2 곱하기 k 곱하기 그냥 얘라고 기억하시면 돼. 이 세팅은 돼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뭔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 K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해당 실내도, 해당 그 넓이, 퍼센테이지에 해당하는 표준 정규분포표에서의 양수 쪽 여기 값을 K라고 놓은 거야. 그래서 95%면 여기가 1.96이고 99%면 여기가 2.58이고 그런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외워줘야 되고, 실전에서 그래서 실은 실내 구간, 일단 나는 연습용 교재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실내 구간을 직접 구해야 되는, 즉 이거 공식 해야 되는 계산이 있긴 있어. 근데 실제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구간까지 구하는 비중은 없진 않아. 근데 거의 적고 대부분 이거만 있어. 이거만이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알겠니?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문제 연습 좀 바로 해보자. 실내도 문제는 다행인 게 섞여 있어도 헷갈리진 않아. 구분은 될 거야. 왜? 아니 대놓고 말이 나오는걸? 실내도. 맞아? 그러니까 얘는 다른 문제랑 섞여 있을 때 헷갈리진 않아. 실내도 문제네. 이렇게 바로 됐냐? 그럼 실내도 문제라는 얘기는 결국 표본을 뽑는다는 얘기니까 실내도 문제라는 걸 확인했을 때 마찬가지로 즉시 이거를 똑같이 하시되 x 파악은 언제나 잘 하시고, 치킨의 무게네. 치킨의 무게가 x네. 됐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실전이야. 이걸 몰라. 안 알려서 이걸 구해야 돼. 평균 안 알려줬지. 그 다음 평균은 모르는데 표준 편차만 줬지. 아까 그런 느낌으로 구한 거라고 지금은 뭐 그냥 주면 준 대로 쓰면 됩니다. 아니? 됐죠? 자, 이제 그대로 봐요. 자, 여기에서 치킨 400마리를 가지고 왔다. 400마리 가지고 왔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도 준비운동 똑같아. 준비운동. 그리고 실은 실내도 구할 때는, 실내도 문제 풀 때는 결국은 이게 중요해서 나중에는 실내도에서는 요거만 구하면 되긴 해. 지금도 바로 되면 하시고. 자, 이거 잠깐 약분 좀 해주자. 2분 20분에 0.1이니까 0.01이네. 사실 실내도 문제는 얘만 있으면 돼. 실내도 문제는 얘만 있으면 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생략하고 하는데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천천히 다 하시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지금은 문제 연습용이야. 닭의 평균 무게 M에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을 직접 구하시오 하고 밑에 보기가 나와 있잖아.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외우라고 한 세 번째 그림 바로 가자. 실내도 전용 공식용 그림. 자, 이거 안 썼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이거 평균이 3.5다라고 하고 그냥 갑자기 여따 3.5 쓰지 마. 말도 안 되는. 그럼 뭐 답이 3.5야? 저 3.5 뭐야? 400마리를 이미 추출해요. 평균 낸 거를 말하는 거야. 그지? 다시 말해. 요거 말하는 거야. 저 3.5는 지금 이걸 알려준 거다라는 거 문맥으로 잘 이해 가능하지. 맞지? 이게 이제 실전이지. 실제 상황이지 이게. 400마리 뽑아서 평균 낸 게 3.5. 됐나? 됐지?
그래서 신뢰 구간 추정을 합시다. 네가 졸라 잘 뽑았다면 저게 높은 확률로 모평균일 것이다. 가운데 갖다 놓고 여기는 그냥 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근데 95%로 구해라. 구간 A, B로 써. 그냥 A, B 문자만 안 겹치면 여기 면적이 0.95가 되게끔 A, B 잡아라 하고, 아까 공식을 외우던가 그리는 법을 외우던가 둘 중 하나 외워야 돼. 외우는 거 맞아, 알겠지? 그래서 그림을 외웠으면 이제 나머지는 Z로 옮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실전에서는 두 개 다 옮길 필요도 없어. 한쪽만 옮겨도 돼. 어차피 간격이 같아서. 자, 한쪽만 옮겨. B-3.5에 나누기 0.01이고 95%는 절반이 0.475죠. 어딨냐? 여기 있네. 475가 되는 저 K값 1.96이라고 적혀있네. 얘가 1.96이다 라고 등식 세우면 여기에서 이제 B값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지. 자, 1.96 곱하기 0.01이니까 0.0196 됐고, 3.5 넘어가면 B는 3.5 더 해야 되겠네. 3.5196. 즉 신뢰 구간의 오른쪽이 나온 거야. 3.5196. 실은 이것만 찾아도 보기에서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오른쪽 거 보고. 됐나? 됐지? 됐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A도 구해야 된다. 그럼 여기 봐. 간격 똑같다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 0.0196인 거잖아? 그럼 아마 얘는 3.5에서 저만큼 빼야 될 거야.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어. 됐지? 이럴 일은 없지만 지금 일단 배운 직후니 신뢰 구간을 직접 구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는 주는 건데,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이거보다는 아까 그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런 걸 훨씬 더 많이 쓰긴 할 겁니다. 자, 다음 바로 가자. 또 그림은 울고 먹으려고 안 기우기. 자, 고등학교 1학년의 전국 모의고사에 응시한 수험생의 수학 성적이 지금 X인 거 확인이 되네. 그래서 동일하게 400명 이미 추출했네. 동일하게 400명 이미 추출했고, 지금 문제 잘 읽어보시면 뭐 알려줬어? 알려준 거 잘 봐. 받아쓰기 잘하라고. 400명을 추출해서 그네들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지. 즉 400명의 평균을 알려준 게 이거 알려준 거고, 그 다음 저 400명의 표준 편차 18, 여기 이거 알려준 거야. 됐지? 됐지? 그런데 이건 그냥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가 18이야? 갖다 써. 됐지? 갖다 쓰면 돼요. 어차피 방법이 없어. 됐지?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서 하는데, 이제 신뢰도면 실은 얘만 알면 돼서 얘만 띡 하고 구해도 됩니다. 20분의 18. 그럼 2로 나누면 10분의 9니까 0.9겠네. 물론 바로바로 이렇게 아직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천천히 3개 작성하면서 하시고. 됐나? 그래서 신뢰도 99% 구간 구해라. 자,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자, 아까 전에 그림 외워서 하는 거 보여줬지. 그러니까 만약에 공식을 외우실 분들은 이제 공식 잘 외워서 신뢰 구간하고 바로 공식에 대입하듯 풀면 되는 거긴 해. 60 빼기 K가 2.58이네 확인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서, 공식 외워서 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갖다가 바로 대신 정확하고 완벽하게 잘 외워야 되겠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공식 외워서 하면. 됐어? 됐지? 아니면 아까처럼 신뢰도 그림 그리는 거를 잠깐만 잘 외워서 졸라 잘 뽑았다면 얘가 가운데, 여기는 여전히 0.9, 99%니까 여기 면적이 0.99가 되는 A, B 값 구해라. B만 옮겨와서. 실은 이걸 빨리 하면 거의 공식처럼 나오거든. 2.58이구나 하고 요쪽만 잘 계산해 주시면, 어차피 해보면 알겠지만 같은 계산이야. 그치? 요게 이제 B잖아. B 구하는 계산이 놓고 보면 0.9 넘어가서 0.9랑 얘랑 곱해서 이거 더할 거잖아. 같은 계산이야. 본인이 편한 대로 하나 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11번처럼 이렇게 그냥 신뢰 구간을 직접 구하는 것보단 뭔가 좀 힌트들을 뽑아내서 쓰는 방향으로 많이 제시를 하니까 요거 이제 잘 보십시오. 아까
이거는 선택인데 아까 내가 외우라고 한 그 두 가지는 언제든지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잘 외워주셔야 돼. 자, 일단 상황도 자 보시죠. 1인당 연간 독서량의 표준 편차, 연간 독서량의 표준 편차가 주어진 걸로 봐서 이게 지금 X인 거 확인. 그 다음 대놓고 신뢰도 문제니까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또 세팅 들어가고. 나중 가면 이제 이것도 안 그려. 얘만 그리지. 익숙해지면 근데 함부로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막 흉내내지 마시고. 이미 추출이 N명이네. 그래서 여기 평균이 나와 있는데 요 평균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요거 알려준 것이 13.2. 표준 편차 5권은 그냥 바로 이걸 다이렉트로 알려준 거네. 그럼 뭐 갖다 쓰면 되고. 자, 그럼 여기도 실은 얘만 필요하기 때문에 얘만 쓸게요. 됐지? 기본 작업. 근데 신뢰 구간을 줬네. 자, 여기에서 자네들은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물론 지금은 이걸 줬기 때문에 필요 없긴 하지만 저거 두 개 중점 구하면 얘라고. 됐지? 물론 지금은 알려줬으니까 필요 없어. 됐지? 그리고 자, 확인도 해봐라. 구해봐 이거야. 됐지? 그 다음 신뢰 구간의 길이 나와야 된다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말 그대로 양끝 구간의 길이기 때문에 빼야 되겠지.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직접 계산한 거. 이 자리는 공식으로 2 곱하기 K. K가 뭐야? 99%네. 99%에 해당하는 Z에서 양수 쪽 X좌표값 2.58. 2 곱하기 K 곱하기 얘라고 그랬지. 끝. 미지수 하나잖아. 되냐? 거의 보통 공식 대입 뭐 이런 느낌이야. 이거 원래 그래. 자, 다음 또 갑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36명을 뽑아서 5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하였더니 바로 그냥 직진했네. 36명을 뽑아서 기록을 조사했더니 36명의 평균이지. 36명의 표준 편차가 1. 그럼 여기 일단 1. 전체 학생의 평균을 신뢰도 90%? 하지만 K가 뭔지 잘 알고 있다면 지금 이 문제는 K가 문자가 겹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 하여간 신뢰도 90. 아까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전혀 푸는데 문제는 없을 거야. 해보자. 일단 요거도 마저 채우자. 여기는 그럼 6분의 1이겠네. 그 다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그냥 구하래잖아. 맞지? 그냥 공식 쓰라는 거 아니야. 즉 문제 써주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쓴다면 신뢰 구간을 뭐 이런 식으로 딱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문제에서는 이거 구하라고 한 거야. 이거를 K라고 놨을 뿐이지. 그래서 얘 공식으로 2 곱하기 요 자리 우리가 쓰던 K, 우리가 사용하던 K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90%잖아. 90%니까 Z 그래프에서 여기 넓이가 0.9에 해당하는 반 잘랐을 때 여기 값을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절반이면 0.45잖아. 요 놈이네. 1.65네. 여긴 뭐라고? 끝. 자, 어느 도시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이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3만원. 10, 100, 1000만.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900명을 임의로 추출했다.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 900명을 뽑아서 여기에서 99%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어. 즉 일단 이거도 안 알려줬지? 냅둬. 안 알려준 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냅둬. 알려준 거나 잘 써. 여기는 이제 900이니까 이러면 30분의 3만이 되겠네. 그러면 땅땅땅땅 1000이 되겠구나. 이 상황. 여기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언급했고, 그 다음 지금 새로 또 뽑았어. N명을 이번에 새로 뽑았다. 맞아? 즉 지금 이 도시에서 900명을 뽑은 계산이 하나가 있는 거고 N명을 또 뽑았지. 이런 거 잘 받아쓰려면 그림 그리는 연습이 잘 돼야 돼. 그래서 동일한 모집단에서
또 다른 집단을 또 뽑은 거야. n명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럼 여기도 표본 평균이 있겠지만 얘랑 구분은 해주자. 뭐 2? 됐지? 그럼 여기도 이걸로 또 원래 이제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 건데 표준 편차만 잘 써줍시다. 공식을 그대로 이거 하여 잘 대입해. 이번엔 여기가 루트 n이 돼야지. 여기는 동일하게 요 3만을 공유할 것이고. 됐냐? 그림에 잘 받아쓰기. 그래서 뭐야? 요렇게 n명 뽑은 데서 95%로 추정. 95%짜리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말했네. 즉, 자, 문제 정리. 이 도시에서 900명 뽑아서 99%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재봤고 n명을 뽑아서 95%로 길이를 재봤더니 둘이 같다라고 말한 거야. 공식 그대로 세팅만 잘 돼 있다면 그대로 이제 공식만 잘. 자, 여기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자. 2 곱하기 k가 여기에서의 k는 99%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계산 편하라고 2.58이 아니라 3이라고 줬네. 그럼 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3 쓰면 되지. 여기는 뭐 들어간다고? 얘 들어간다고. 요거 엉뚱한 데 가면 안 돼. 그 다음 여기 빨간색 집단에서는 다시 또 잘 여기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동일하지. 2 곱하기 k. 여기 k는 95% 거 봐야 되네. 95% 거면 여기 2라고. 1.96이 아니라 2라고 줬네. 계산 편하게 하라고. 그 다음 요 자리에는 여기 집단에서의 요 값이 들어와야지. 이거랑 같다라고 놓으라는 거예요. 문제 잘 읽고 그림에 찬찬히 주어진 조건들 잘 차곡차곡 받아쓰고 그 다음은 공식 대입이야.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됐냐? 받아쓰기 및 공식 대입. 됐냐? 14, 15, 16, 17, 18 남았는데 이거는 뭐 한번 일단 개념 설명은 다 해줬기 때문에 뭐 풀어볼 시도는 할 수 있거든. 한번 박아보시고 프린트 줄 테니까 프린트 푸시고. 됐냐? 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프린트가 최우선. 그리고 이제 부교재도 조금씩 풀어와. 프린트 먼저야. 그 다음 부교재 통계. 알겠지?